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바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예상보다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우려로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특히 코로나 발생지죠. 중국의 우한이 사실은 15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코로나 100% 완치됐다고 했는데 다시 15개월 만에 코로나 발생자가 나타났다. 자, 이런 점들은 과연 이런 코로나가 언제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지면서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미국의 어떤 전일 일부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다는 점. 지금 시장에 가장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든가 아니면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일부 미국들의 S&P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는 점. 특히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 지수 미국의 팩트셋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88%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나왔다. 이런 자료거든요. 그렇다면 한쪽 키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분명 부담을 느끼지만 물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공장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겠다지만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어떤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감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를 상당히 주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전일 미국 주가가 한편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인프라 지출안인데 1조 달러 넘는 인프라 과연 의회가 언제 통과할 것인지. 한쪽에서는 9일부터 시작되는 어떤 휴가 시즌 전에 통과하는 게 아닌가 이 점인데 한쪽 측에서는 분명히 어렵지만 과연 또 한 축에 이런 인프라가 투자된다면 다시 한번 한쪽 경기 회복과 어떤 유동성을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 또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자가 충분히 들어오는 이런 시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의 어떤 요인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느냐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일 날 발표될 비농업 분야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채 문제 아닙니까? 국가 부채. 그렇습니다. 어때요? 국가 부채 문제가 사실은 그게 일종의 쇼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부분들만 이어진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부채 한도 연장이 실패됐다. 그러면 이 현금 가지고 언제 버틸 건가? 미국이 정말 현금이 다 떨어지면 10월 달, 11월 달 현금이 다 떨어지면 정말 디포트로 가는 건가? 네네. 자, 이런 우려감들은 교과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안 좋은데요. 네. 과거에도 이런 내용 이후에 결과적으로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줬지만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오히려 주가를 상승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어떤 현실로 봐서는 분명히 부담을 주지만 네. 또 한쪽에서는 과거의 내용들로 봐서는 그런 어떤 설마 미국의 어떤 국회들이 이런 점들을 강구할 것인가, 해프닝에 대한 쇼인 그런 내용들도 네. 암암리에 미리 나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가 부도난다, 망한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부채가 늘어나도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강대국에 대한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게임 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가능할 걸로 봅니까? 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게임 문제로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중국의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게 되면 네, 역시 글쎄요 어떤 자유주의와 공산당의 차이인지는 그 모르지만 차이겠죠. 예. 그런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게임 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수출의 주력 업종이었고 네. 수출의 가장 큰 키플레이였는데 중국에다가도 그동안에 수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많이 도입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게임을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국의 강한 어떤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우리나라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뭐 자명한 사실인데요. 네, 네. 과연 이런 점들이 시장을 억누르면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일까? 그러니까 네, 어제 또한 폭락했다가 끝판에는 조금 반등을 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오늘 또 떨어질까 어떨까들 걱정을 하시는데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각오를 해야 되겠죠. 당분간 뭐 이런 점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한 축이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하고 게임 업종이었는데 전일 미국의 이런 규제 내용과 함께 분명히 떨어졌다는 얘기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뭐 신규에 진입하는 쪽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기 네. 때문에 뭐 길게 봐서는 분명히 이런 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TV 같은 경우도 게임 TV도 나오는 상황에서 네. 뭐 좋을 건 사실인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미국의 중국의 어떤 강도 높은 규제와 함께 좀 부담을 주는 네.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넥슨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돼 있고 일본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넥슨 기사를 쭉 뒤져보니까 넥슨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습긴 합니다만 일본 시장에 상장된 바람에 어저께 우리 주가에 큰 영향을 안 미쳤는데 아무래도 우리 게임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꽤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꽤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들여오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의 대부분 뭐 수출 부분에 큰 우위를 점했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확산되면서 일부 네. 중국 게임 업체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게임을 토대로 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런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런 점들이 특히 전일의 어떤 우리나라 게임주도 큰 폭으로 추락하는 모습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매출이 기대되면서 거의 뭐 한 달 넘게 계속 올랐는데 전일이 큰 폭에 추락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한쪽에 대한 분명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어제 장에서 또 좀 그렇습니다. 살펴볼 특징주라든지 업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처럼 만에 어떤 삼성전자와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SK 하이닉스의 반등세 모습들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호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1위로 가장 많이 기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했다 이런 점들인데 자 이런 점들과 한 축은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쪽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부담을 느끼는 여러 가지 측면이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위이고 네.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 미국의 인텔도 뭐 파운드리 회사에 진출했다. 그리고 3위의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한다. 이런 점들인데 물론 일각에서는 자 그렇다면 세계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 쪽에 미국이 이쪽을 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 있는 우려감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줬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왔지만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뭐 혈압이라든가 심전도 그리고 심지어 당뇨병 같은 이제 혈당 측정기를 집에서 이제 피를 내면서 혈액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네. 점들이 이제 피를 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반도체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성장성은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이런 그 인텔의 진출에 대해서 시장의 캐파 사이즈가 삼성이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을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수요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일의 매수를 좀 불러왔다는 점이 아닌가 싶고요. 전일 시장의 어떤 상승세 속에서 여러 가지가 특히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9월에 유럽의 종양학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따른 그리고 기업에 따른 어떤 매출 기대가 되는 제약 업종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제약 진출 이런 업종들인데요. 한울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 모회사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치가 나왔다는 점 특히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력 악화, 피로 특징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임상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낙폭에 따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였고요. 특히 한국 파마 같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떤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치료제가 쓰이는 것들이 렘데시비르입니다. 이런 점들이 미국의 길리에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인데 여기보다 뭐 50배 이상 효능이 나타나는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전일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삼일제약 같은 경우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미국의 FDA 승인을 얻었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이제 먹는 코로나 염증 치료제가 임상을 진행했다. 특히 큐리엔테라는 종목인데 이 네. 큐리엔테라는 종목이 서울제약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또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로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4년 만에 5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안트로제는 종목이 있는데요. 안트로젠이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3상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인데 이런 점들이 8월 말에 이제 3상 자료 점검을 마무리한다. 자, 이런 점들이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들인데 공교롭게 최근에 낙폭이 컸던 작년에 가장 크게 시장을 수놓았던 종목이 바이오였고 가장 상승을 많이 했다는 점 때문인지 연초에는 끝없이 많이 추락을 했었는데 이런 점들 중에서 전반적인 바이오가 아니고 일부 이제 신약 승인이 기대되는 업종들 그리고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치료제라든가 제약주 또 한 축에서는 백신 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점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키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전일 시장이 떨어지는 속에서 기술적 지표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PM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들은 역시 이제 20년, 30년 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여전히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그 바이오주 관련해서 몇 개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들어가도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 바이오 종목의 특성들이 그렇죠.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이 이제 승인을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이런 점들은 2035년에 유럽에서는 전부 전기차 특히 이제 벤츠 같은 거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인데 바이오 업종들은 이제 9월달에 유럽에 임상학회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제약 쪽에 그동안의 어떤 R&D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는 쪽들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플레이 속에서 한번 좀 같이 매수 쪽 일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바이오 업종들의 특성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타깝게도 좀 실적의 어떤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서서히 올라와주면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데 네. 주가들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두 달 사이에 급등세를 보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는 한 1, 2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매수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점들이 모처럼 만에 매수를 들어왔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매수 실적이 좀 기반되는 그리고 재료가 기반되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을 기해서 뭔가 좀 기술술 라인세싱하고 기대되는 종목들로 골라서 투자 전략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들 중에서 당장 수익이 나올 재료와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대를 갖다 나눠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옳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하는 가장 큰 건 디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이 어두우니까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지금 현재는 디램 가격이 높긴 하지만 이 높은 추세가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81,400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81,400원에 팔고 또 기다려도 될까요? 지금 어제 상승 속도로 봐서는 한 단계 더 레벨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투자 전략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해도 현재로 봐서는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매물이 추대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네, 네. 장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분명히 호황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함께 매물이 추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은
박스권을 견제한 그런 매매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그렇습니다. 세워보면 좋을지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 보더라도 주가가 아침에 반등하면 오후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여전히 기업 실적이 뛰어나든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경기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당장 가시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주가가 상승 2, 3일 동안 상승해서 야,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일부러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2, 3일 떨어져서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에 가담하는 지금은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때 더 사야 되고요. 달리는 말에 계속 뛰어들어야 됐는데 지금 오히려 말이 달리게 되면 잠깐 뛰어내렸다가 이제 오히려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를 공략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종목은 여전히 계속돼서 반복되지만 한 축에는 역시 그 성장성이 이미 확실히 담보된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년 후에는 전부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2차 전지, 수소차,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삼성 SD를 비롯해서 천보, 전해질 쪽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이 한쪽 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수소차 쪽에서는 상하프로테크나 휴성첨대가 소재 같은 종목들 20, 30% 떨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키플레이를 가지시고 그러면 여전히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9월 달까지는 유럽의 암학교를 앞두고 거기에 가장 근접한 바이업종들로 단기적인 플레이 쪽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맞물려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수석 매니저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분 중에서 저희 항상 저희 오프닝 벨을 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카카오 게임을 굉장히 큰 물량을 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제 이제 큰 폭으로 게임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좀 네. 전에 이제 어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자 이런 말이 성립할 것 같은데 네, 게임주는 상당히 그 정부의 이슈와 분명히 부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중국의 현재 이런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 정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는 알 수도 힘들지만 이런 점들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물량을 일부 축소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게임 업종이 어떤 그 성장성을 담보한 그런 업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글쎄요, 그 오랜 격언에 정부에 맞서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네. 중국 정부가 만약 이런 점들을 지속해서 강하게 규제를 한다. 자,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물량을 줄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이 만약에 많다 하면 이런 쪽을 일부 중국의 이슈와 맞물려서 그런 쪽이 계속 나온다면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물량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가 싶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어떤 강도 높은 규제 이런 점들과 뉴스와 보면서 투자 전략을 테크니컬하게 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